스트림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 스트림하고 바이트 기반 스트림, 그 다음에 캐릭터 기반 스트림을 나눠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보조 스트림으로 연결해서 특정한 어떤 기능들을 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버퍼가 적용되어 있는 스트림이에요. 버퍼는 성능 향상의 목적이에요.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썼던 것도 마찬가지로 뭐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어드리는 방법을 버퍼를 통해서 일단 했는데, 버퍼라는 배열을 통해서 넣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질적인 거는 걔가 버퍼는 아니고요. 실질적인 건 아니고 버퍼를 리더에 적용되어 있는 게 버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림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단위 자체를 그렇고요. 성능 테스트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저번에 했던 것처럼 시간 처리를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버퍼드 리더가 적용되어 있는 놈하고 비교해가지고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교재 예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도록 하고요. 저희는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그닥 쓸모가 없어서. 어쨌든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버퍼가 적용되어 있는 그 스트림이나 리더, 라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성능 향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정도로 보고 넘어갈 거예요. 라이터도 예제 안 할 거예요. 리더, 라이터 예제 안 할 거라고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별로 그닥 중요치 않습니다. 사실 이런 리더보다는 스캐너가 훨씬 더 편하잖아요. 스캐너 쓰고 있잖아요. 스캐너가 있는데 얘 왜 써?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 같으면 스캐너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다른 그런 게 이제 교재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나온 거 위주로 좀 할게요. 있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트림하고 어차피 리더, 라이터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어떤 성능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버퍼드 리더가 성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어쨌든 스트림을 예제를 들어서 파일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스캐너요. 스캐너는 출력은 아니고 뭐밖에 없어요? 읽기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읽기 기능이에요, 그죠? 그럼 앞에서 우리 썼던 거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문자열이 되어 있긴 한데, 이제 이놈들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캐너에서. 그럼 사용 방법이 어떠냐고요? 비교 한번 해보시죠. 스캐너, SCANN이야, 스캐너. 참고로 스캐너는 IO가 아니고 util이에요, 그죠? 스캐너요. 저희가 스캐너를 그동안에 쓸 때는 항상 키보드에다 연결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키보드에 연결했잖아요. 스캐너는 파일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new 스캐너고요. 여기다가 키보드를 넣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키보드 스트림을 넣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스트림, 시스템 인을 갖다 넣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파일 스트림을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파일 스트림 같은 경우는 파일 보이세요? 또는 문자열로 소스 코드 넣어도 되고요. 파일로 넣어도 되고요. 저 파일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된다고요. 이름이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테스트 DAT.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테스트 01 DAT 파일하고 연결된 스트림이 돼버려요. 간단하네요, 그죠? 그럼 뭐 쓰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우리 알잖아요. 그 한 줄 단위로 읽을 거면은 next 뭘로 하시면 돼요? 라인이 있었어요. 공백까지 읽어가지고 하는 거 알죠? 공백 기준으로 읽는 게 아니고 방금 했던 것처럼 버퍼더 리더하고 똑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요. 있겠죠? 출력할까요? 확인해 보시죠. 물론 클로즈 하시면 되겠고요. 와, 나 뭐 읽은 거야? 테스트 01 GT
뭘 실행한 거야? 이거 그냥 문자일이네요. 얘는요. 소스 코드가 아니고 파일이 아니고 문자일이네요. 쏘리. 자, 이거 이대로 파일 객체로 바꿀게요. 요 안에다가 new 파일 이렇게 입력을 해야지 되겠네요. 이거 왜 임포트 안 뜨는 거야? 파일은 어디 거예요? 자바의 IO요. 이것도 써줄까? 일단은요. java.io에 있는 파일이야. 이잖아요, 그죠? 예외 처리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자, 파일 not found exception 예외 있고요, 그지? 그놈이라고요. 위에다 임포트 해주시고 지울게요. 됐나요? 그러면 해당하는 파일에서 읽어드리는데 문자 단위로 읽어요. 일단 한 줄 읽어볼게요. 이렇게 잘 읽어지네요. 버퍼드 리더하고 뭐 차이점이 있어요? 별로 없네요. 사용법이 더 훨씬 더 간결하잖아요. 그럼 이거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버퍼가 적용돼서 성능이 좋아요? 스캐너는 그럼 버퍼가 없을까? 나중에 이제 따져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스캐너에는 next 라인에서 라인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문자 단위로 읽은 거는. 물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문자 뭐 구분해가지고 데이터를 읽을 수 있기도 해요. 일정한 패턴이 돼 있다면은. 나는 모두 문자 라인으로 버퍼드 리더처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몇 번 해야 돼요? 얘 몇 번 해야 돼요? 현재 3줄이잖아. 어떻게 하시죠? 다 된다, 그죠? 근데 이렇게 써요? 어떻게 쓰는 게 나아요? 반복문이요. 반복문 어떻게 쓰시면 돼요? while로 쓰시면 돼요. 판단문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판별식은 어떻게 할 거야? 앞에서 한 것처럼 문자일이고요. str은 널 주시고요. str에다가 뭐 주시면 돼요? in.next 라인이요? 주시면 돼요. 라인을 읽었어. 읽은 게 뭐라고 판별해야 돼요? 어떻게 판별하죠? 누구랑 판별해야 돼요? 아까는 마이너스 1이 있었고 이번에는 뭐 널인지 아닌지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넥스트 라인이 얘가 널 준대요? 혹시? 아까 물론 이렇게 쓰긴 했었죠. 널이 아니면 이렇게 하긴 했었다, 그죠? 바로 쳐주셔야 되고요. 근데 전제 조건은 넥스트 라인이 널을 제공해줘야지 이런 거 쓸 수 있다고요, 사실은. 응? 전제 조건은 이런 것들이 뭘 줘야 된다고요? 리턴 값이 널이, 제가 물론 널을 넣기 때문에 그런데 라인이요 리턴을 널을 해주긴 해요. 이 스캐너에 있는 라인이 리턴을 해주긴 합니까? 와, 이거 잠깐만요. 이거 좀 내리고 싶은데. 리턴 정보 보세요. 라인에 스킵트 예외가 있고요. 예외는 노서치 엘리멘트 익셉션이 있고요. 또는 illegal
스테이트 익셉션이 있네요. 그래요. 어쨌든 써볼게요. 여기다가 출력 str 널이라고 치고 내가 어차피 초기값 널 줬으니까 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정상적으로 될까요? 되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빠져나가는 게 널이어서 빠져나간 게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예외가 발생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가 발생했냐면 예외가 발생했는데 노서치 엘리멘트 익셉션이 발생했네요. 분명히 그럼 노서치 엘리멘트 익셉션이라고 있었는데 얘가 발동을 안 했잖아요. 여기서 그 체크 안 해주고 있었네요. 그죠? 체크드 익셉션이요? 아니면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요. 런타임 익셉션인가 봐요. 이거 무슨 익셉션? 런타임 익셉션이 맞네요. 그지? 그러니까 비체크 해주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쓰기보다는 익셉션을 활용하는 방법이요. 트라이 캐치로 넣어주세요. 그럼 트라이 블럭은 트라이 try를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try 컨트롤 스페이스 캐치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캐치, 이 캐치가 뭐가 발생한다고요? 노서치 엘리멘트 익셉션이 발동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익셉션으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거 모르면 사실 모르잖아요. 실행해봐야지 아는 거지. 모르면 뭘로 하신대요? 런타임 익셉션이면 런타임 정도는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는 나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뭐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익셉션이요 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꼭 구체적으로 제가 노서치 엘리멘트를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 트라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다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제 썼던 것 중에서 또 간결하게 쓸 수 있는 거 파이널리 안 쓰고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뭐 했었어요? 파이널리 안 쓰는 방법. 리소스 위드 트라이에다가 리소스 위드 리소스 트라이에다가 리소스를 적용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트라이에다가 블럭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뭘 써버린다고요? 여기는 스캐너 리소스가 여기로 들어가도 된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클로즈 할 필요도 없어지고 편해진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게 어디로 들어와버려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어떠냐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클로즈가 필요 없어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요, 내가 문장이 몇 절이 있을지 모르니까 while문은 돌리는 건 맞아요. true, 무한루프로. 어차피 빠져나갈 수 있는 문장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일에 아까 뭐 스트림의 끝에 도달했을 때 -1을 주거나 아니면은 버퍼더 리더처럼 너를 주거나 이런 코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는데 없는 것 같다라고 할게요. 없어도 되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여기다가 아까 읽어드리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in.next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요, 사실은 있어요. 보세요. 뭐 있었어요? 아니요, 일단은 제가 다른 방법을 또 안내하면서 할게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내가 빠져나가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하다가 뭐가 된다고요? 아까 이렇게 더 이상 읽어드릴게, 라인이 읽어드릴게 존재하지 않으면 노서치 엘리멘트가 발동합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클로즈를 하지 않으면 뭐 규칙 위반이 발생한 상태 어쨌든 나온다고 돼 있고요. 요놈이요, 노서치 엘리멘트 익셉션이 발동합니다. 만약에 no line was found, 라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예외 이름을 여기다 넣어주는 게 가장 더 저책을 하긴 하다고요. 그지? 그러나 내가 모르면 안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while문은 무한루프로. 그럼 무한루프로 돌아가면은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제가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줄로 써도 될까요?
이거 무한루프 빠져나갈까요? 안 빠져나갈까요? 만약에 얘가 무한루프라고 하면은 얘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코드가 데드 코드라고 뜰 거긴 할 건데 데드 코드예요? 조건에 따라서 여기가 넘어갈 수도 있는 조건이 트라이이기 때문에 가능해져요.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요. 하나 뭐가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되어버리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트라이 문장 안에서 이거 탈출 문장처럼 쓸 수 있습니다. 안쪽에다가 while을 무한루프 돌리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긴다고요. 정말 어려운 기법이긴 하죠. 그래서 이거 뭐야? 종료라고 할게요. 그냥. 자, 빠져나가는지 볼게요. 제가 익셉션을 따로 찍진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2점 프린트 스택트레이스를 한번 찍어보면 어떻게 떠요? 예외가 발생하면서 들어가면서 끝난 게 아니고 뭐가 뜨어요? 이렇게 뜨죠. 근데 얘가 명시적으로 뭘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얘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종료 뜨면서 뭐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얘를 찍어서 문제인 거죠. 사실은 여기다가 그냥 뭐라 한다고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돼요. 빠져나왔다고요. 이대로 마무리 해버리면 되겠다. 그죠? 아니면 이거 파일 끝에 도달했어요. 뭐 하던지 메시지만 주시면 되겠죠? 로그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네, 종료를 찍어서 그런 거지 종료 없어도 예외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예외가 발생해서 종료를 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실 수도 있다고요. 정상적으로. while 무한루프를 넣어가지고 예외를 통해서 탈출하는 기법을 쓴 것 뿐이에요. 이런 기법이 있죠. 너무 어려워요. 좀 무식하게 했나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보니까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게 쓸 필요가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다가 조건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었으면 되는데 인점 has next 이게 뭐였죠? has next 뭔가 다음에 있니? 다음 요소가 있니? 버퍼가 싹 다 비워졌니? 뭐 이런 표현일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has next 확인 한번 할까요? 물론 클로즈 안 했으니까 인점 클로즈 잘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까 기능이 없는 줄 알았더니 뭐가 있다고요? 스캐너에는 이런 기능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버퍼더 리더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없으면은 어떤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이런 트라이를 블럭을 통해서 캐치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스캐너도 파일 입출력 가능하다고요. 입출력이 아니고 입력이 가능. 스캐너 입력 장치니까 입력 장치에 해당하니까. 네. 우리는 그동안에 스캐너 많이 써왔잖아요. 그죠? 파일도 연결할 수 있다. 굳이 불편하게 쓸 필요는 없다. 근데도 제공하고 있는 기능도 있고 하니까 또 다뤄는 볼게요. 두 가지만 더 다뤄볼게요. 데이터 스트림 다뤄볼게요. 이번에는요. 뭐야? 데이터 스트림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 할 거는 그 텍스트 기반은 아니고요. 약간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바이트 스트림 기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바이트 스트림 기반입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버퍼를 또 최종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긴 해요. 버퍼를 적용하시면 된다고요. 버퍼가 적용되는 것도 가능하긴 하다. 어쨌든 볼게요. 자, new 이번엔 뭐 한다고요? 데이터 input output
스트림 테스트 한번 하고 바로 끝낼게요. 왜요? 쓸 일 없으니까. 이거는 데이터 단위로 여러분들이 입출력이 가능한 거야. 데이터 단위는 데이터 타입 단위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 단위는 기본 데이터 타입, 기본형 데이터 타입 있잖아요. 기본 데이터 타입,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 단위로. 얘는 영어고 얘만 한글이, 얘네들 나머지 다 한글이네. 단위로 입출력이 가능하다고. 쓸 일이 있을까요? 진짜로 쓸 일 없어요. 진짜로 쓸 일 없는데 그냥 기억만 합시다. 이런 것들도 있구나. 그래서 딱 한 번 하고 마무리 할게요. 필요하면 나중에 정리했다가 오시거나 교재를 참고하거나 그러시면 돼요. 사실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웹에서 이거 쓸 일이 없어요. 저희 결국은 최종적으로 웹 쓸 거잖아요. 근데 응용 프로그램과 윈도우형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가능하긴 하겠죠. 자바로. 자바로 근데 어플리케이션 많이 만들어요? 아니요. 또 많이 안 만들으니까 진짜로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잖아서 얘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앞에가 데이터가 붙었다고요. 그리고 뒤에가 리더 라이터가 아니고 인풋 스트림이기 때문에 뭐예요? 데이터 그냥 바이트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특이하게 바이트 기반이긴 한데 얘가 자동으로 확장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데이터 스트림.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출력 스트림부터 만들게요. 아웃풋 스트림 만들 거고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new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했더니 안쪽에다가 아웃풋 스트림 등을 여기다가 탑재시켜서 확장시킬 수 있다고요. 보조 스트림이라고요. 그러면 아까 아웃풋 스트림이니까 당연히 아웃풋 스트림을 확장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본 스트림은 아웃풋 스트림 였었고요. 아웃풋 스트림 종류 중에서 누구?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림 였잖아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출력 스트림이니까 그냥 파일 이름 바로 써버릴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 02.데이터. 그럼 이 스트림이 어디로 전달돼요?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스로우즈 안하고 트라이 캐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 캐치 하려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완료됐죠? 여기는 OS가 에러가 뜨죠? 왜냐하면 OS가 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표현이다. 그죠? 자동으로 얘가 밖에다가 표현해주고 안쪽에다가 해줬네요. 그죠? 친절하다.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써주긴 한데 마찬가지로 얘도 이 안쪽에다가 넣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트라이 구간을 설계한다면 그렇다고요. 자, 그럼 이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서 확장되어 있는 스트림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뭐 하셔야 돼요? 라이트가 있네요. 라이트가 데이터 타입별로 다 있어요. 배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캐릭터 가능하고요. 더블형도 가능하고요. 실수형 가능하고요. 인트형 가능하고요. 롱형 가능하고요. 쇼트형 가능하고요. 문자열은요? 문자열 안 보이네? 문자열이 요거요. UTF 파일. UTF 파일은 UTF로 넣으시면 뭐라고요? 오케이? 문자열. 데이터 타입이 없게끔. 그러니까 문자열 포함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객체형인데 문자열이니까 들어올게. 그 다음에 IO 익세션 기대된다고 됐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죠? 예외 정가 또 애드 캐치. 애드 캐치라는 건 캐치가 한 개 있는데 애드 캐치 한 개 더 추가. 캐치별로. 그 다음에요. 다른 방법은요. 여기 아래에 있는 거 add exception to existing catch code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요. 상위 글자로 한 번에 묶어서 throws,도 상위로 하나로 묶어서 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한꺼번에 굳이 구별할 필요 없으면 한꺼번에 결국 파일 not bound exception하고 누구하고 IO exception은 부모 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묶어도 되겠죠?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게 더 훨씬 더 심플하긴 하겠다. 그죠? 파이널리 만드시면 뭐 하시고요? 여기서 보통은 리소스 자원 해제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아웃스트림을 뭐 하시면 돼요? 클로즈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근데 또 뭐가 뜬다고요? 뭐가 떠요? 예외 처리 뜹니다. 라고 그죠? 트라이 캐치 눌러주시고 이것들은 심플하게 클로즈 옆으로 나열해버리면 익세스는 찍지 않고 나열할게요. 그리고 한 개 더 뭐 해주세요? 만약에 OS가 뭐하면 낱널이면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긴 하겠다. 그죠? 네, 지금 지저분해서 헷갈리죠. 한 줄로 처리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내려놓고 난 다음에 옆으로 표기했었습니다. 못 따라치신 분도 있겠죠? 빨간색이 뜨면 안 돼요. 옆으로 라인 올렸을 때. 자, 문제는 요것만 클로즈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누구도 클로즈 하시는 거야? 얘도 클로즈 사실은 항목이 있어 없을까요? 얘 클로즈 항목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 클로즈 항목 있을까요? 없을까요? 클로즈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요? 그지? 그렇다면은 얘도 클로즈는 어디서 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하겠죠, 그지? 그럼 요놈도 데이터 스트림도 위쪽으로 뽑아내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널 뽑아내가지고 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하이 객체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누구 먼저 해야 돼? 클로즈를? 얘가 먼저 돼야 될까요? 아니면 OS가 먼저 돼야 돼? DOS가 먼저 돼야 돼? 문제 없나요? 어쨌든 데이터 단위로 넣어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문자를 깠을 때 얘가 제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바이트 기반이잖아요, 그죠? 내가 파일을 깠을 때 제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고요. 내 형식 패턴을 정의한다면 또 라이트 누구로 저장해요? 인트형으로 넣어볼까요? 인트 더블 이런 식으로 더블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넣어줄 수는 있긴 합니다. 라고 그죠? 근데 그닥 신선하진 않아요. 왜요? 내가 이 패턴 모르면 읽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저장을 했다고 치자고요. 내가 한 달이 지났어. 소스코드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파일만 있어. 파일 읽고 싶은 거야. 저장해보고요. 오류 있는지 볼까요? 오류 뜨면 잘못된 거고 아무것도 메시지는 없으면 정상적인 거고 그죠? 일단은 네. 위치 바꾸면 혹시 위치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근데 어차피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 없어요. 여기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있어서 오류가 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이것도 바꿔도 위치 바뀌어도 전혀 지장 없잖아요, 그죠? 일단은요. 자, 그럼 이 부분 한번 지워볼까요? 앞에 있는 이 부분 하나 지워볼까요?
지금 오류 나는지 안 나는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런타임 익셉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실행합니다. 오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순서는요? 이렇게 들어가면요? 자, 실행합니다. 순서는요? 전혀 지장 없다. 그죠? 근데 아까 데이터 그램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이해가 안 됐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긴 하겠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많이 이렇게 해야 안쪽 바깥쪽 이렇게 구성하는 것처럼, 우리 마치 괄호로 구성한 것처럼, 괄호 영역이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품은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크게 문제는 되진 않네요. 그치? 이런 거 쓰기 싫으시면 아까 뭐 쓰시면 된다고요? 리소스 트라이 블럭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넣어주시면 훨씬 더 낫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확인 가능해요? 저장은 됐을 거예요. 볼까요? 새로 고치 요놈이요? 데이터 2번 이놈 맞죠? 02 테스트 열면 1번은 보이고요. 1번은 보이고요. 어떻게 보여요? 나머지는요? 뭐 이상하게 깨져있는 특수문자형 들어가져 있죠. 그죠?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요. 일단 기반 자체가 텍스트 기반이다. 아니면 바이트 기반이다. 어떻게 판별하면 돼요? 뒤에가 스트링으로 처리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무슨 기반이다? 바이트 기반이다. 그러면 내가 파일 깠을 때 내가 확인될 수 있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저는 분명히 10하고 30자를 더 추가로 넣었단 말이야.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한 달 뒤에 왔었어. 이 파일을 못 찾겠어. 파일은 있어. 소스코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파일은 저장을 저렇게 해놨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삭제가 됐고 데이터만 있는 건데 데이터가 살아있네. 다행히도. 데이터가 뭐가 들었는지 보고 싶어. 그래서 깠더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네요. 그쵸? 바이트 기반은 안 보인다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바이트로 우리 자바 코드 만들어서 해석해 하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 저장했어요. 여기서 따로 넣을 걸 그랬나? 이름 바꿀까요? 데이터 이거요. 아웃풋 스트림이죠. 리팩터 어디 가니? 리팩터 리네임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니까 인풋을 지우고요. 아웃풋 스트림 테스트로 이름 바꾸죠. 일단 어쨌든 파일이 저장됐네요. 얘는 이제 까먹었어. 내가 몰라. 파일만 보고 이거 도대체 무슨 정보지? 얘가 아니고 궁금한 거야. 궁금하지 않을까요? 내 파일 어디 가니? 여기죠. 파일 보고 궁금한 거야. 여기다 뭐라 써있냐면 여기 1000만원의 계좌번호는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응? 1000만원 저장한 계좌번호는 비밀번호는 해놓고서 인트형으로 비밀번호 넣어놓은 거야. 근데 인트형이 안 보이네. 이상하게 문자열은 보이는데 궁금한 거죠. 비밀번호가 알고 싶은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왜요? 이게 뭘로 저장된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야지 안다고요. 그래서 잘 안 쓴다. 패턴이 일치돼야지만이 내가 반복문도 쓸 수 있는 거고 쓰는데 그럼 하나만 쓰는 거야? 그래도 다행히 알아요. 기억하고 있어. 처음에는 문자를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뭐 넣었지? 숫자 넣고요. 인트형 넣고 그 다음에 더블형 넣어서 다행히 기억했네? 메모해놨네? 그럼 읽을 수 있겠죠.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다행이다. 1000만원 비밀번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래스 데이터 뭘로 찾으시나요? 인풋 스트링 테스트 결국에는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는 좀 약간 코미디고 그지?
목적은 이거죠. 데이터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뭐 하는 거 있다고요? 기본 스트림보다 보조 스트링을 이용해서 쓰면은 데이터 타입으로도 저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목적이에요. 그러나 사실 불편해요. 우리가 자바 기본형만 썼다가 불편했기 때문에 집합도 배웠잖아요. 그죠? 상당히 불편해요. 일단 쓸게요.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요. 데이터 인풋 스트림 이렇게 쓸 예정이죠. 일단 쓰고요. new 데이터 인풋 스트림 한 방에 쓸게요. 어차피 여기다가 인풋 스트림 넣을 거잖아요. 파일 인풋 스트림을 해보죠. new 누구 드시면 돼요?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이름 기억하세요? 그죠? 파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놈이에요. 테스트 02 DAT 좀 길어지긴 했는데 요거 코드 이해되시죠? 자, 얘는 파일럿 바운드 익셉션이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구간이네요. 그죠? 이번에는 트라이 구간으로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트라이 구간 설정하면 꼭 뭐 해주시라고요? 클로즈 같이 해주세요. 자, 근데 클로즈 귀찮으니까 어디다 넣을까요? 요 안에 바로 트라이 블럭에다가 넣어버리면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까는 2개 있으니까 자꾸 클로즈도 2개도 있었고 했었는데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놈을요. 이거 조금 글씨 좀 줄일게요. 자, 여기서 뭐 하셔야 돼요? dis.close 해주시고요. 파일럿 바운드 익셉션 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 하고 있죠. 사실 클로즈 하지 않아도 그렇긴 한데, 그지? 클로즈 하지 않아도 그렇긴 할 거예요. 그지? 왜냐면은 파일럿 바운드 익셉션 말고도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IO 익셉션이 있기 때문에 메서드 내부에. 그래서 그거를 넣어주세요. 근데 아까 캐치 애드라고 하는 것들은 뭐가 되는 거고요? 추가가 되는 거고, 한꺼번에 표기해도 되고, 서라운딩 트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또 되고, 따로따로 표기되는 거고. 근데 일일이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죠? 같은 계열인데 굳이 따로따로 표기할 거 있니? 이거 나오면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따로 메시지 주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죠? 이렇게 쓰는 목적은 이런 거라고요. 이거 뭐라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런 거 찍는 것보다 뭐가 나는 거야? 이거 입력이니까 데이터 가져오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죠? 실패 할 때 뜰 수 있겠죠. 그죠? 뜰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IO 익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제가 인풋 스트림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어올 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예외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따로따로 줄 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로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까요? dis 클로즈를 여기서 써버리고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파이널리가 없어도 가능하죠 라고 했어요. 그죠? 네. 방법이 하도 많으니까 헷갈리죠. 근데 헷갈리면은 버려도 된다고 했어요. 몰라도 된다고. 몰라도 된다고. 자, 졸려요? 하프마다 들켰어. 자, DIS에서 첫 번째로 우리 뭐가 가져왔다고요? 문자를 저장했잖아요. 문자를 읽을게요. 그러면 문자를 읽는 거 기능 제공하고 있을까요? 리드로 제공한다고 하죠. 아까 write이고 각각 read가 있고요. read 아까 문자를 뭘로 넣었죠? UTF. 그럼 UTF가 있을까요? read UTF. 문자로 제공한다고 하죠? 네. 다행이네요. 문자이고요. 아까 그냥 str. 그리고요. 두 번째 데이터가 뭐였다고요? dis 두 번째 데이터가 정수형이었어요. 다행히 기억했다고요. read int. 그 다음에 얘는 int형 변수에다가 넣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변수가 뭐예요? read double.
내가 원하는 타입 다 가능하다고. 그냥 출력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출력하시면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이 가능하겠죠? 일일이 근데 변수 안 넣어도 되고 다이렉트로 넣으시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단점이 뭐냐면 패턴을 알아야지 내가 패턴에 맞게끔 반복문도 쓰고 하고 있는데 그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에 제가 문자열 그 다음에 뭐 넣었어요? 숫자 실수형 넣었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잘 나오네요. 그죠? 와 비밀번호 찾았습니다 하시면 되긴 하겠지만 봤더니 낚여서 비밀번호가 아니었어.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요 제가 데이터를 다음 라인에다가는 문자열 실수, 다음 라인에 문자열 숫자, 그 다음에 다시 문자열 숫자 실수형 뭐 이런 식으로 지 맘대로 넣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 패턴이 없네? 패턴이 없으면 반복문 돌릴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썩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썩 좋지는 않아요. 반복문 돌리기가 애매하다고요. 반복문 넣으려면 무조건 패턴을 정확하게 한 개라도 빼먹지 말고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써요? 안 써요? 안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에 지우셔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확장해서 쓸 수 있는데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단위로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교재에 안 나왔네요. 오브젝트 단위로 넣을 수 있다고. 오브젝트 클래스 단위로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교재를 집필 할 거면 차라리 이거를 썼어야지. 그죠? 쓸데없는 거 갖다 넣어놓고 불편한 거 넣어놓고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요. 오브젝트 스트림도 해요? 하지 말래요. 눈빛이 사용 방법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충분히 있고요. 오브젝트 스트림도 기본적으로 안쪽에 물론 문자열과 숫자, 더블형, 불리형 다 다룰 수 있잖아요. 저희가요. 객체 타입도 다룰 수 있어요. 이제요. 이제 그런 것도 넣을 수 있고요. 어쨌든 두야 넣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해당하는 오브젝트는 그러면 바이트 타입의 바이트 기반이에요? 캐릭터 기반이야? 우리가 만든 클래스잖아요. 클래스라고요. 클래스를 저장할 수 있다고요. 바이트 기반이에요? 바이트 기반일까요? 캐릭터 기반일까요? 오브젝트가 바이트 기반이야? 클래스 기반? 이름이 어디 붙었냐면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바이트 기반, 캐릭터 기반? 이거 또 해야 되는 거야?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일단 이름으로 봤을 때는 바이트 기반이에요. 그러면 내가 뷰어로 띄웠을 때 한글이나 숫자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네, 일부는 보이긴 하고요. 일부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스 코드로 자바 코드로 열어봤을 때는 잘 보이잖아요. 얘가 우리가 활용하면은 클래스 파일 바이트 코드로 바뀌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트 기반이에요. 클래스 오브젝트 아웃풋 인풋 스트림도 있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꼭 예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6분 남았는데 또 마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